오늘은 제가 광고 대행사 시절에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의 의견에 반박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안타깝지만 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돈줄을 쥐고 계신 분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건물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광고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행사에 들어간 몇 안 되는 찾아보기 힘든 컨설턴트 출신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대부분 광고주 분들은 합리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굳이 막 제가 막 싸우려 들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는데 어려운 일을 무조건 요구하는 광고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무조건 요구하는 광고주는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기획을 다녔었는데요. 제일기획에서 저는 디지털 미디어 플래닝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테니까 일반적인 디지털 미디어 플래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캠페인을 집행하는 목표가 있고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예를 들면 식품업계면 식품업계, 뭐 금융업계면 금융업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업계의 플래닝 추이를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메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곳들에다가 집행을 얼마씩 하고 타겟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게 목표가 되는 일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광고주 분들은 합리적이시고 이성적으로 업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아주 극히 일부의 광고주 중에는 약간 논리 없이 고집 센 고객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입니다. 예, 정말 일부만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설득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설득은 상대방이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설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누구누구님, 이건 저죠? 왜 우리 광고 안 보여요? 계제보고랑 리포트 허위 아니야? 예. 위에 있는 말은 해도 됩니다. 근데 허위 아니야는 좀 선을 좀 넘었죠. 내가 지금 새로 고침을 몇 번을 했는데 이 똑같은 말을 각각 다른 광고주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뭐 여러분들이 대행사 출신이시면 더더욱 대행사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이 상황은 참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안 보인다고 계제 보고 리포트 다 허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과격하신 광고주께 누구누구님 이번엔 상대방이죠. 혹시 나이가 20대나 30대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자기 40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럼 그게 오히려 광고가 잘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령대 타겟팅을 20대, 30대로 세팅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0대한테 그게 노출이 되면 걔네 타겟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광고 빼야 돼요. 광고 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20대나 30대 직원분들한테 한번 봐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도 계제 보고 다시 잡아가지고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종결이 됐습니다. 또 다른 광고주분은 새로 고침을 아무리 했는데도 자기네 광고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 광고 인벤토리가 하루를 다 점유한다고 하면 2,500만 원짜리네요. 근데 일 예산 5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인벤토리 점유율이 0.2%네요. 0.2%니까 일단 500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예, 500번은 뭐 도중에 걸릴 수도 있고 500번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광고주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엄청 화가 났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 상대방은 전화기 너머에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 화를 직접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거는 일도 사라졌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아, 광고 효율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효율의 정의가 뭔가요? 효율이 안 좋다는 정의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업계 대비했었을 때 얼마나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말이 쏙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블레임을 하고 있는 광고주에게는 팩트가 약입니다. 이게 바로 팩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의견을 상대방이 불합리하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숫자에 기반한 합리적으로 의견을 내면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어려운 대상이어도 꽤 많은 경우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의 힘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팩트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되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기대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